이때까지 위험물의 1류부터 6류까지 구분하는 방법을 했고요. 약 9강에 걸쳐서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것만 암기하시면은 시험 치면 60문제 중에 30문제는 충분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관연도 문제 하나 풀이할 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또 필요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에 관계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제 안전관리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틀어 가지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 사람이나 재산에 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책정했다. 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목적은 이렇고 혹시 한번 내면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왜 만드느냐? 우리나라 법을 왜 만들었냐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위험물로 인해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는요. 위험물의 정의. 뭐 시험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험물의 정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화성, 두 번째 발화성. 시험에는 요 등이 안 나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 괄로 써역기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정수량의 정의. 이 지정수량 왜 해놨느냐? 허가 내는 기준입니다. 지정수량이란 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최소 기준이 되는 거다. 용어는 좀 이래 복잡하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게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최소 기준을 지정수량이라 한다. 그 얘기는 지정수량 이상 되면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정수량 이상 되면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정수량을 정해놨다. 여기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되는 거는 뭐가 어렵냐면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도소인 뭐를 하는 기준이다. 설치 허가를 하는 최소 기준이다. 이보다 더 많은 거는 관계없고 그래서 최소 기준을 잡은 게 지정수량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 하셨죠? 그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제조소 등이 뭐냐? 요거는 중요한 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제조소 등이다. 등이 있단 말은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제조소 등에 속하는 건 첫 번째 제조소, 두 번째 저장소, 세 번째 취급소. 이 세 가지를 제조소 등이라 한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다. 이 세 가지를 제조소 등이라 한다. 이거 그럼 다른 거 하나 끼우면은 그게 답이 안 되겠지요. 시험 문제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조소는 뭐를 제조소라 하느냐?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하냐? 제조다 하면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장소, 그거다. 그래서 반드시 위험물이 지정 수량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데, 허가 받을 때 목적이 뭐냐? 위험물 제조하려고, 위험물 만들어내려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는 뭐를 저장소라 하는 거냐?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저장소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뭐냐? 이거 다 대통령령. 그래서 제조할 목적으로 하면 제조소, 저장할 목적으로 하면 저장소. 취급은 뭘 하느냐? 취급은 제조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제조하는 게 아니고 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게 아닌데 위험물을 사용을 한다. 그럼 뭐 하느냐? 제조 외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취급소로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거는 중요한 내용으로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조소의 정의를 쓰시오. 제조소의 정의를 하면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장소. 그런 말이다. 그래서 필기에 나오는 건 관로니까 요거 제조할 목적, 저장은 저장할 목적,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제조소 등은 세 가지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거를 제조소 등이라고 법규에서는 모두 제조소 등 요래 가지고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법이 바뀌면서 복수성상 물질이 생겼습니다. 뭐 그전에도 있었는데 용어가 만들었다. 복수성상 물질의 말은 뭐냐? 성상은 성질과 상태고요. 복수는 2개 이상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1류 위험물 성질도 있고 2류 위험물 성질도 있다. 이래 하는 것을 2가지 이상 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복수성상 물질이라 한다. 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 됐을 때는 어디에 속하느냐? 더 위험한 쪽으로 속한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알아두십시오. 복수성상 물질이란 말은 위험물이 2가지 이상, 2가지 이상에 포함되는 물품, 2가지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복수성상 물질이라 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조소는 제조할 목적, 저장소는 저장할 목적인데 이 저장할 목적의 저장소의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외우면 좋은데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만 하셔도 된다. 첫 번째 옥내 저장소.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 위험물로 옥내에 저장한다. 뭐 어떻게 저장하느냐는 다시 뒤에 다시 또 상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큰 덩어리 위험물 어디에 저장하느냐? 옥내에 하면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이거 뭐 순서대로 하지 말고 법규 순서대로 하지 말고 암기 수월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내 저장소, 옥내에 위험물이 있을 때 옥내 탱크 저장소, 옥내에 위험물이 있는데 위험물을 탱크에 담아놨을 때 이것이 옥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외 저장소. 옥외에 위험물을 보관할 때 옥외 저장소. 그런데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에 보관한다. 지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그래서 이래 큰 덩어리 8가지가 있다. 옥내 저장소, 옥내에 보관하는데 그대로 옥내 집안에 보관하면은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안에 이어놓으면 옥내 탱크 저장소, 탱크 저장소, 옥외 위험물 보관하면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에 보관하면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지하에 탱크 묻어놓으면 지하 탱크 주유소, 저장소, 간이 탱크, 용량 적은 거 모아놓은 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탱크롤입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지하 안반 동굴 만들어 가지고 위험물 보관하는 게 있다. 이게 안반 탱크 저장소다. 그럼 여기서 큰 덩어리 8가지 있다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위험물은 항상 화재 발생 우려가 있고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위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안 입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옥 외에 저장하는 경우는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재조항들이 있다. 요게 옥 외 저장소에 제재조항들이 있다. 모든 위험물 다 되느냐? 안 된다. 옥외 저장소에 가능한 위험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단 말은 시험에 잘 나온다. 현장과도 항상 해야 된다. 옥외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제2류, 유황, 인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의 유황과 인화성 고체는 가능하다. 두 번째, 제4류 위험물. 요거는 특수인화물 제외. 특수인화물은 옥외에 저장 못하고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로는 옥외에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유별로 다 중에 특수인화물 빼고는 전부 사류는 옥외에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6류 위험물. 6류는 위험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심각 안 합니다. 그런데 법규로는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6류는 옥외에 저장이 가능하다. 또 이끼리 막 섞여 있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옥외 저장소에 저장이 가능한 위험물, 햇볕 받아도 위험하지 않는 위험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햇볕 받아도 되는 거, 열 좀 받아도 되는 거 뭐 있느냐? 2류 중에 황, 유황, 인화성 액체, 사류,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류 전부 6류. 그래 2, 4, 6 외우기 쉽게 해놨다면 2류, 4류, 6류. 2류 중에는 여러 개 중에 황과 유황과 인화성 고체, 사류는 특수인화물 제외 6류. 요 세 가지가 옥외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온다. 뭐 실기시험도 나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했다. 됐죠?